이 고혈압, 신장병 초기 환자분들이 고혈압을 심각하게 강력하게 저혈압으로 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혈압이 막 180이야. 그럼 다음 달에 120, 110으로 혈압을 낮추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완만한 변화가 필요하다. 천천히 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. 나은기내과 원장 김대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요. 이 진료실은 실은 투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긴 합니다. 그런데 신장병이라는 게 실은 가족력이 좀 있기 때문에 투석을 받는 가족이 누군가 주변에 있다면 내 신장, 내 콩팥도 실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신장병 2기 혹은 3기 같은 초기 신장병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.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 1위가 당뇨고요. 2위가 이제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을 조절을 해서 신장병 2기, 3기가 4기, 5기로 되는 걸 막아보자라는 거를 워낙 이제 잘 알고 계시다 보니 이 고혈압, 신장병 초기 환자분들이 고혈압을 심각하게 강력하게 저혈압으로 조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이 콩팥, 신장은요, 피를 걸러주는 조직이죠. 즉, 피를 받습니다. 노폐물을 빼내주죠.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콩팥은 과연 뭘 먹고 살까요? 맞습니다. 들어오는 피를 먹고 살아요.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줄면 콩팥이 먹고 살 에너지, 먹고 살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콩팥이 굶어요. 자,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콩팥 안에 적절하게 혈압이 유지가 되면서 혈액이 들어와야 콩팥이 탱글탱글하면서 그 안에 피가 쫙 차면서 콩팥이 먹고 사는데, 내가 초기 신장병증으로 고혈압, 그다음에 고혈당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너무나 급속하게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콩팥으로 가야 될 혈액의 양이 줄어서 콩팥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콩팥 기능이 더 안 좋아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고혈압이 혈압이 혈관을 때리니까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콩팥이 안 좋아집니다. 그런데 그 혈관 벽을 때리는 압력을 너무 낮추어 버리면 정작 들어와야 되는 혈액의 양이 떨어지면서 먹고 살 게 없어요. 완만한 변화가 필요하다. 언제나 뭐 과유불급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실어리 꿰어서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? 천천히 가야 돼요. 내가 이번 달에 신장 수치가 안 좋아. 막 혈압이 막 180이야. 그럼 다음 달에 120, 110으로 혈압을 낮추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검사 결과에 따라, 가족력에 따라, 기저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. 그런데 마치 이거를 내가 큰일 났어, 막 난리 났어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만 드시라고 했는데 막 약을 막 2알씩 드시고,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.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. 2알씩 드시고 막 운동을 막 무리하게 하고 막 식사를 쫄쫄쫄 막 굶어가지고 막 피골이 한 달 만에 상접해가지고 몸무게를 쪽 빼시오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세요. 혈압이 막 너무 정상화가 되어 있죠.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콩팥, 신장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. 즉, 과유불급, 적절한 혈압 유지는 초기 신장병증 환자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. 둘째는 우리나라는 너무 좋죠. 약도 구하기 너무 쉽고, 혹시 개땡린이라고 해서 펜땡, 뭐 두통에는 펜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미국에서는 이제 에드빌, 한국에는 아마 그 약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드빌이라고 이제 북미 쪽에서는 엔세이드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non-steroid anti-inflammation drug, 그러니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그 약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브루펜 시럽이나 이부브루펜이라고 합니다. 그게 굉장히 많아요. 뭐 낙솔로펜, 뭐 무슨 펜으로 끝난 게 되게 그런 약들이고요. 이 약들이 콩팥에 꽤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. 하지만 이 약은 일반 의약품이에요. 그래서 두통, 스트레스, 그러면 약국에서 혹은 편의점에서 그 약을 그냥 무슨 마법의 진통제처럼 소화제 마냥 이렇게 사가지고 막 몇 알씩 드시는, 장복 막 몇 년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,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가면
콩팥이 안 좋은데요. 투석하셔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. 제 환자 얘기입니다.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일반 의약품이고 먹으면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40, 50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 다 없었고 가족력도 없으셨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20, 30년 계속 그 약을 정말 생각날 때마다 드셨던 거죠. 그럼 진통제 뭐 먹으라는 얘기야?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? 타이레놀, 아세트아미노펜. 걔는 간에서 대사가거든요.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는 신독성, 콩팥 독성이 있습니다. 가지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좀 많이 줘야 될 때면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 엔세이드 계열을 좀 복합 처방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간과 콩팥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무게를 좀 나누는 거죠. 자,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콩팥병은요, 다양한 원인에 생기기 때문에 마치 고혈압을 다 낫게 하면 콩팥병이 낫고 고지혈증, 고혈압을 다 낫게 하면 콩팥병이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내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콩팥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신경을 쓰시고 내가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소염진통제. 소염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장복하거나 이게 대표적인 오남용이죠. 오남용을 좀 하시면 그로 인한 그 손해가 직접적으로 내 콩팥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. 자, 투석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 가족분들 중에 신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 그분들은 특히 진통제를 드실 때 신경을 좀 써서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고 지내시는 게 좋겠다. 그럴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으면 특정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보다 아세트아미노펜, 간에서 대사되는 약과 이 엔세이드, 신장에서 대사되는 약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관리나 두통 관리는 약물 말고 다른 쪽도 좀 하면 좋겠다.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여러분들의 신장 건강을 언제나 응원하고 투석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왕신리 나은기내과 원장 김대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